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장기적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줬고, 암호화폐의 우호적으로 정책이 지금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벌써 이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된다는 뉴스가 승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다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명백하게 그 대선을 앞둔 그 암호화폐 진영을 눈치 본 이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는 그 오늘부터 그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그 대선 캠페인의 선거 자금으로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암호화폐가 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금 민주당의 SEC는 가장 발전된 입장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처럼 ETF를 해줄 수 있다. 이제 요 정도였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그 적정하게 상장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합법성을 문제를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뭐 증권이라고 해서 ETF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고리로 해서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며칠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에는 그 SEC가 그 자체 규정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 미국의 은행들 허가받은 금융기관들이 커스터디를 갖다 못하게 했어요.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그러니까 가상자산 예탁 서비스를 하면 이걸 은행 자산으로 간주를 해서 대차대조에 포함시키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보다 이게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참석해가지고 이 조항을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원에서도 그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그 3명의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어서 51대 49로 그 겉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60몇 대 30몇으로 이게 결의안이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그렇게 치고 나오고 거기에다가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반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이 비트코인만 다루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그 대표가 사장이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당선된 첫날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행정명령을 하기로 했다라고 자기 트윗에 한 거예요. 그 트윗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트럼프한테 1억 달러를 자금을 모아주기로 했다. 트럼프 재판 비용과 선거 비용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위협을 느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이 결의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제고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암호화폐의 우호적으로 정책이 지금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그 전에 일정 부분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그 지금 이미 그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바꿀 것이다라고 해서 그 선거 국면에서 암호화폐 진영의 힘이 상당히 세지고 있어서 갈수록 그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규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이 비트코인 지지한다는 의미로 그 눈에다가 레이저 아이를 2번이나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트위터에. 근데 예전에 첫 번째 했을 때는 그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굉장히 환영을 했었거든요. 열광을 했었죠. 두 번째 했더니 왜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왜냐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워낙 반암호화폐 정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 잘 모른다고 봐야겠죠. 예, 바이든은 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특히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 그 이슈 집중이에요. 단일 이슈를 가지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그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새롭게 나온 거고 여기에 세상을 바꿀 거란 확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 정치라는 건 쟁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쟁점 중에서 이제 내가 누굴 선택하는 건가, 이제 중간층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단일 이슈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나한테 암호화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그쪽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그 미국의 암호화폐 진영도 뭐 공화당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갖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걸 이제 알아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걸 알아채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인 정책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갈수록 미래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탈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상하원에서도.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더 빨리, 그리고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그 뭐 한정판 신발도 암호화폐로 받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암호화폐를 갖다가 이렇게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ETF를 만들 땐 상품이었잖아요. 트럼프가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 통화라는 걸 우리가 피아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피아트는 뭐냐면 법정 권력이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법정 화폐라고 해갖고. 근데 거래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정하겠다고 하는 건 마음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세금을 못 물립니다.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잖아요. 왜냐하면 거래의 수단인데 교환의 매개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면 이게 교환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의미 있는 얘기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가 당선돼서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리저브 머니로 들어가는 거고 그건 돈이니까. 그리고 거기러기 때문에 세금도 못 물리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의 이면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게 이창용 총재가 투자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거, 트럼프가 이건 거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그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존의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 저도 10만 달러는 넘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봐서는 그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유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알아가고 여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두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기관 뭐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근데 가격이란 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 비트코인은 뭐 1억이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 비트코인 또 잘게 쪼개지거든요. 그 사토시로 해가지고 1억 분의 1 단위로도 쪼개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스테이크 사토시 해가지고 그 사토시를 갖다가 매일 조금씩 이렇게 그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단기로 전망해서 이렇게 트레이딩하고 그러는 부분에선 제가 뭐 재주도 없고 도와드릴 방법도 별로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 저축 수단으로서 이걸 그 땀 흘려 일하거나 뭐 아무튼 사업을 하시거나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가 일한 대가를 미래를 위해 당겨놔야 되잖아요, 저금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갖다 조금씩 사 모은다면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이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달러 대비 비트코인은 더 높이 상승을 한 이러한 그간 십몇 년간의 십몇 년 정도 되면은 이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몇 달 하고 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그 장기적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줬고 그 장기적 자산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 변동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그 비트코인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제가 금만큼 되면 한 10배 정도 오른다고 쳤을 때 아니 주식시장에 보면 100배 오르는 게 한두 개입니까? 잘 보면은 뭐 훨씬 더 오르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들어가 갖고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뭐 그건 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해낼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믿을 거며 예컨대 운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예컨대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변동성이 지금은 뭐 비트코인보다 더 커요.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천재적인 경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정책 변수나 미국의 뭐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변수나 이런 규제 요인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막 폭락했다, 뭐 폭등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그 개인들이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갖고 가기 힘드니까 저축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없이 오랫동안 넣으면 굉장히 안전한 거니까 여기에 당신의 저금을 해라. 이제 이런 조언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10만 달러 가든 15만 달러가 가든 아니면 뭐 6만 5천 달러가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그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할 정도로 당신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꾸준히 사는 게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불가피하게 팔아야 될 경우도 많잖아요. 되게 이제 저축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파는 건 불가피하게 파는 거고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파는 건데 그 이제 투자 시점에는 제가 보니까 그 MVRB라고 그 실현 시가총액하고 그러니까 온체인상의 움직인 거하고 실제 마지막 거래하고 현재 시가총액을 이렇게 그 나누는 거 이제 요 수치가 1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평가 국면이고 그리고 3점 몇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고평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온체인상의 비트코인은 마지막 움직인 가격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가격 대비 지금 현재의 시장 시가총액이 3배가 넘는다면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팔면은 그거보다 다시 낮은 배율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건 뭐 계속적으로 증명은 됐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뭐 하시겠다면은 그 지표는 이렇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지난번에 막 상승할 때 한 6, 7천 정도 수준에 이렇게 파셨다가 그 뒤에 이제 좀 오르다 떨어졌잖아요. 8천 정도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자기의 투자의 천재성을 갖다 굉장히 흐뭇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갔으니까. 근데 아직 못 샀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은 다시 들어올 기회를 사람들은 심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제일 높게 갔을 때가 자기 본전 기준이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또 새로운 실패를 만들어내고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도 힘들고 못 맞췄을 때 이걸 만회하기는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 말씀대로 DCA를 갖다가 계속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돈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이렇게 갖고 있고 한 30%는 DCA를 하다가 일정 수익률이 되면은 초과 수익 부분은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그러면서 또 사놉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DCA를 하면은 2년이 넘으면 항상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손실을 봤다가도
역사적 통계상으로는 2년이 지나면은 또 금방 30% 이상 수익을 내니까 그때는 이 버는 부분을 또 팔아서 생활비나 이런데 그러니까 모든 돈을 계속 벌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예. 비트코인을 뭐 오래전부터 홀딩하신 분들이야 뭐 잘 아실 테고 저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그 비트코인을 아직 잘 모르시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투자의 대가는 아니고 그 이 저금을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설명을 갖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의 모든 걸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꾸준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사두신다면 1, 2년이 지나면 그 기간을 동안 비트코인도 이해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이득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나는 내 형편에 맞게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하면 될 거구나라는 게 아마 스스로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저금을 해가시면서 비트코인을 갖다 공부해서 이 새롭게 어떤 통화와 화폐가 바꾸는 그러니까 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전되고 그리고 기성시대에서 신세대로 이전되는 이러한 부의 이전, 부의 재편기에 낙오되지 않는 방법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모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